이 이야기는 한 사위가 그의 고난과 내면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그가 결혼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깊은 감정선이 돋보입니다. 장인은 처음 만난 사위의 얼굴에서 그늘진 표정을 보고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마음을 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사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보듬으려 합니다. 그가 가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실감하며 사위에게 아버지처럼 다가가고자 노력합니다. 사위는 자신이 고아로 자라며 느꼈던 배신과 불안감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사람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에게 과거를 너무 끌고 가지 말라, 곧 충고하며 지금의 자신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인은 사위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사위는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위는 가정의 책임감을 느끼고 점차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를 믿고 따뜻하게 응원하며 사위가 점차 자신감을 갖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과거와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해 나가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가득했고 눈시울은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박서방아, 박서방이 이미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아. 그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는 말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사위의 말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식당을 운영하는 시부모들의 가슴에 작은 물결이 사라졌다. 그 물결은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려다 실패한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의 그림자가 겹쳤다. 일이 쉬워 보여도 걱정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 서빙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할아버지의 걱정을 작은 불꽃처럼 녹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사위의 말은 그저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사위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퇴근 후에는 식당에 와서 청소, 서빙을 돕고 심지어는 메인 역할까지 맡았다. 그의 성실함은 마른 땅에 떨어지는 소나기와 같았다. 시부모는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지만 사위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고 그 책임감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에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사위는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간 후 그의 노력으로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가족은 금세 강해졌고 호수에 던진 작은 자갈이 물결을 일으키듯이 그는 가족에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큰딸과 사위가 운영하는 식당은 마을의 유명 식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식당은 할아버지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 반면에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큰딸이 최근에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말기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약초부터 서양의학,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온갖 치료법을 다 시도했지만 병이 너무 심했습니다. 장녀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의 사랑과 노력이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녀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물론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위씨였지만 이상하게도 사위는 자제력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슬픔을 차분히 견디기 위해 강한 척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사위의 행동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천천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변화를 감지하면서 사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의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큰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 혹은 사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위가 할아버지 집 앞에 나타나 아들의 손을 잡았다. 외인은 사과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갑자기 와서 정말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확인하고 바로 돌아오겠어. 연습이라도 한 듯 재빨리 대답했다. 그럼 가. 아이를 봐줄게. 노인은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사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떠났지만 그가 언급한 짧은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이었다. 시간이 되고 며칠이 되어도 그는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는 도중 통화음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는 받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제 아내도 죽었으니 저희 사이에 엮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 살기엔 아직 젊다.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할 거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하지만 내 손자니까 내 아들을 잘 부탁해. 직설적인 메시지였다. 얼굴에 차가운 물을 맞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 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위는 슬픔의 가면 뒤에 모든 걸 계산한 듯 했다. 현실은 짙은 안개처럼 집안에 자리 잡았다. 아버지가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는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았고 할아버지의 가슴에 깃든 배신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손자를 키우는 소중한 일을 무심코 떠맡은 노인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아버지가 함부로 버린 사랑과 안정을 아이에게 주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곧 사위를 찾아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식당이 아니라 텅 빈 건물이었다. 사위가 식당을 팔아버린 것이다. 그의 인생의 절반인 가게에 담긴 기억들이 하룻밤 사이에 공허함으로 변해버렸다.
가게 문턱을 넘자마자 그가 본 것은 이미 과거의 일부가 된 식당의 모습이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황량하고 쓸쓸했다. 내 인생의 절반이었던 식당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식당은 그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프랜차이즈인 제이가 의도했던 유명한 곳이었고 입소문으로 미식가들에게 유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음식의 질을 우선시했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의 식당은 그만의 철학과 정체성이 있었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신뢰하는 사위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몰래 식당을 팔고 거기서 얻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보다는 충격으로 가득 찼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친아들을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사위가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아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받은 상처와 분노와 슬픔에 잠긴 손자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뒤척였다. 사위가 서울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을 뒤졌지만 바늘 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 힘들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과 상실감을 달래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위가 갑자기 사라진 지 몇 년이 지나고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홀로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지만 버림받은 아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시 예고 없이 나타났다. 존경하는 분의 졸업식 날, 의수를 한 남자가 멀리서 그에게 걸어오며 마치 아는 사람인 양 인사를 건넸다. 도망간 할아버지였다. 사위가 학교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의 무심한 눈빛에서 그는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사위는 할아버지 가게에서 몰래 빼돌린 돈에 유혹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 사기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졌고 그는 고난을 견뎌낼 수 없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 불의사고로 손 하나를 잃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죽음의 눈빛으로 사위를 노려보며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어. 혼자 새로 시작하러 가. 지금 뭐라고 하려는 거야? 지금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다. 사위는 어딘가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앞에 거만하게 섰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비의 목소리는 희미한 죄책감 대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의 뻔뻔함에 떨었다. 제가 왜 왔는지는 알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가족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시아버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다이 가족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찾으려고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삶.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보구나.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거야. 내가 하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사위는 잠깐 멈추더니 더 큰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아이는 아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몸을 떨며 계속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위는 냉소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과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어서 그것을 숨길 뿐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자유를 찾기로 결심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그의 아버지와 분리시켰습니다. 내가 틀렸나요? 그 당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서 사라지세요. 당신은 이 가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사위는 그저 웃으며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선택에 더 상처를 줄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위는 할아버지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홀로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이명환 할아버지는 현재의 고통보다 미래를 더 걱정하고 있다. 영주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고 자비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카를 찾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사위의 행동을 보면 과연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이 다시 그 책임을 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동시에 어디까지가 법을 어기더라도 자연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김명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위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카를 용서하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